안녕하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약속과 규칙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하늘의 법칙에 대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서 티켓 끊고 짐 붙이고 비행기에 올라서 자리에 앉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 덕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흔히 하늘의 규칙이라고 하면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부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모든 건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기 훨씬 전, 바로 이 땅 위에서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모여서 만든 협력체인데요. 항공 운송에 필요한 거의 모든 규칙과 절차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항공사들의 유엔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이아타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해요. 항공권 가격을 정하는 방식부터 우리가 붙이는 수화물 규정, 심지어 우리가 받는 종이 항공권이나 이티켓의 형식까지 전부 표준화하죠. 바로 이것 덕분에 우리가 한국에서 산 항공권 딱 한 장으로 파리에서는 에어프랑스를 타고 뉴욕에서는 델타 항공으로 갈아타는 이런 복잡한 여정이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똑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땅에서의 약속은 확인했고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넓고 넓은 하늘,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정답은 영공주권이라는 원칙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땅 바로 위에 있는 하늘에 대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개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하늘은 대한민국 거니까 다른 나라 비행기가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바로 이겁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하늘은 그냥 주인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비행기가 국경을 넘어서 정찰을 하고 폭탄까지 떨어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이 더 이상 우리 하늘 함부로 넘어오지 마 하면서 외국 군용기들의 진입을 막아선 거죠. 이게 바로 영공주권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공주권 원칙 때문에 생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에어 커버타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한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노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 국내선은 오직 그 나라 국적의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다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선은 자국 항공사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구역인 셈이에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 가서 뉴욕, LA 노선을 마음대로 운행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에어 카보타지 때문이죠. 반면에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국제선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합의한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핵심은 한 나라의 국내선 시장은 그 나라의 주권 아래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비행기는 정해진 영공을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정보 네트워크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비행 안전을 책임지는 두 가지 핵심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FIS 그리고 AIS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FIS는 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주변 비행기 정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같은 중요한 정보를 계속 알려주는 서비스고요. AIS는 비행에 필요한 모든 기초 데이터를 미리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공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AIS가 비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긴 아주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FIS는 조종사가 그 지도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죠? 항공안전 규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꼼꼼하고 정밀합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숫자 7분의 1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가상의 경사로 기울기예요. 이 각도보다 높은 건물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밀한 규칙들이 모여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만약에 저 3만 피트 상공, 구름 위에서 규칙이 깨진다면, 즉 범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과연 누구의 법이 적용되는 곳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주변엔 온통 바다와 구름뿐인데 과연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퀴즈 같은 거죠. 다행히 국제사회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우아한 해답을 미리 마련해 뒀습니다. 바로 도쿄 협약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법적 규칙을 정해놓은 국제 조약인데요. 핵심은 하늘 위라고 해서 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도쿄 협약의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재판은 누가 하느냐? 바로 그 비행기가 등록된 나라, 즉 항공기의 국적 국가가 재판권을 갖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어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둘째, 기장에게 아주 강력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제압해서 착륙할 때까지 구금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하늘 위에서도 법의 보호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공항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의 모든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고 층층이 쌓인 보이지 않는 약속들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비행기에 오르실 땐 이 편안한 여행 뒤에 숨겨진 수많은 규칙과 노력을 한 번쯤 떠올려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하늘을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멈춰있지 않죠. 머지않아 드론 택시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우주여행이 일상이 될 미래에는 과연 또 어떤 새로운 하늘의 법칙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